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저려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인연과 성장의 지혜에 관한 여러 글과 메모들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관계 문제부터 개인적인 성장, 또 더 나아가서 시대적인 흐름까지 여기서 핵심 통찰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명쾌하게요.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해요. 우선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인연 있잖아요. 이걸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좀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발전. 이 자료에서는 공부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이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다는 새로운 시대, 활동기라고 하죠. 그 의미랑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메시지까지 한번 풀어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인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대 보니까 핵심 주장 중 하나가 인연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 혹은 우주가 맺어주는 거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요. 네, 그렇죠. 그 관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연의 시작 자체는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뭐랄까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 떨어지듯이 인연은 자연의 섭리 따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게 관리하는 건 전적으로 땅 주인,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몫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운영할지,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부모, 자식, 형제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혈연. 이건 거부하거나 끊기 어려운 좀 숙명적인 연결로 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 친구, 동료, 스승 같은 경우죠. 이 인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하고 관계를 조율하고 때로는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혈연처럼 거부하기 힘든 거랑 선택 가능한 사회적 인연 딱 구분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지점.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좀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지금 내면 성장이랄까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느낀다면 그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인연은 잠시 멀리해야 한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보내주신 메모 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지금은 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강렬했어요. 맞아요. 그 구절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헤어짐이나 분리가 감정적으로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질량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식의 양을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힘, 영적인 깊이, 혹은 상황과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 그릇 크기,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거든요. 질량. 네. 즉 관계가 힘들거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빠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질량이 부족해서 그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관계 때문에 내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이라는 논리예요. 마치 작은 그릇에 물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면 넘치거나 깨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미련, 그러니까 정리 못하고 질질 끄는 마음, 그걸 버리고 관계를 잠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미련 두면 들수록 관계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정리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결국 자신만 더 고통받는다. 이런. 질량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롭네요. 관계를 감당할 내면의 힘, 에너지 총량, 그릇 크기라. 그럼 관계를 정리하는 게 꼭 영원한 단절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오히려 전략적 거리두기에 가깝게 설명해요.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잠시 거리를 두고 내 질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내면의 힘을 키우고 그릇을 넓힌 다음에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 그 인연을 다시 마주하는 게 서로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억지로 관계 유지하면서 서로 상처 주거나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접근법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남을 돕거나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진정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먼저 내 자신의 질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내 그릇이 비어있거나 작으면 남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설령 억지로 돕는다 해도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좀 왜곡된 도움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이죠. 먼저 나를 채우고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이타적인 삶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질량을 키우는 것, 즉
공부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럼 이 성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여기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우리한테 익숙하면서도 좀 무게감 있는 단어인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공부와 성장의 최종 목적지는요, 개인적인 성공이나 깨달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즉 홍익인간이 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건국 신화에도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상향이잖아요. 단순히 남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성숙한 인간상, 이걸 의미하죠. 이 자료는 바로 이 홍익인간을 개인 성장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성장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공동체, 나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자료에서는 목사님이나 스님,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들의 역할 역시 그 본질은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끌어주는 부모 같은 마음, 즉 만중생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뭐 직업적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주장이 나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대하다고 배워온 지도자들이나 사상가, 과학자들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홍익인간이나 지도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단지 그 역할을 연습해보거나 흉내내본 것일 뿐이다. 진정한 자격을 갖춘 존재는 특정 시점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기존 역사관이나 인물평가와는 상당히 달라서 좀 놀랍습니다. 네, 상당히 도전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그 특정 시점으로 제시되는 날짜가 바로 2012년 12월 22일입니다. 이 자료는 이날을 기준으로 인류와 자연 전체가 오랜 진화기, 즉 부족한 걸 채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세상의 끝, 이게 아니고요.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활동기가 열렸다, 이런 겁니다. 뭐랄까 유년기, 청소년기 끝나고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활동 시작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진화기가 끝나고 활동기가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시대 구분이네요. 그렇다면 이 활동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시대 이름만 바뀐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는 활동기의 시작이 우리에게 큰 변화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진화가 완료된 게 인간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환경, 심지어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까지도 각자의 진화 단계를 마치고 더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기에 등장하는 바이러스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과거 진화기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요. 즉, 외부적인 도전 요인들이 한 차원 높아졌다, 이런 인식이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인간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과거 진화기에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그런 외적인 성장이 중요했다면 이제 활동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생각, 그 순수한 이타심과 지혜의 힘, 바로 앞에서 말했던 내면의 질량이 있잖아요. 아, 질량. 네, 그걸 키우는 것이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물질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개인의 성공에서 공동체 기여로, 가치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군요. 외부 환경도 더 강력해졌으니까 우리도 내면의 힘, 즉 질량을 키워서 대응해야 한다. 아, 그래서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2013년부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 즉 내면의 질량을 갖추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 시대 리더들이 그 역할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활동기에는 진짜 실력과 정신을 갖춘 이들이 등장해서 인류를 이끌어야 할 때다, 이런 거죠. 물론 이건 이 자료의 독특한 시대관에 따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 다소 철학적이고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의 현실, 특히 당신이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힘들었던 인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이 관점들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료에 한 사람한테 얽매이지 마라 이런 조언도 있었잖아요. 네, 그 조언은 매우 현실적인 지침이죠. 특정 인연, 특히 과거에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던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현재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자료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을 상생, 즉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 여기서 찾아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막 구속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군림하려 하는 관계는 결코 상생이 아니며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고 각자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관계,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분별하고 정리하는 기준으로 정법, 바른법 또는 가르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법은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 자신이 깊이 공부하고 깨달은 삶의 지혜나 가르침, 이걸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소중한 배움을 누군가와 나누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건 아직 그 사람과 영적인 차원에서 깊이 소통하거나 함께 성장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가르침이 무조건 옳으니 따르라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의 뭐랄까 영적 성장 단계나 방향성이 맞는지를 가늠해보는 기준이라는 거군요. 만약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네,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대를 편단하거나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억지로 설득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 현명하다는 조언이죠. 중요한 건 타이밍과 준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 원칙은 심지어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같은 혈연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영적인 성장 방향이 다르면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조언이죠. 핵심은 통하지 않는 관계에 매달려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공부와 질량 향상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나 자신의 성장으로 귀결되는 느낌이네요.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성장해야 할 때다 라고 느낀다면 그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익숙하고 편안했던 관계라도 잠시 멀리하거나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적인 실천 강령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인연과 성장의 지혜라는 자료들을 통해 여러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연은 주어지지만 운영은 우리 몫이고 특히 개인의 공부, 즉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어려운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접했죠. 기억해야 할 개념은 내면의 힘, 질량이었고요. 또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완성이 아니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이며 2012년 이후 시작된 활동기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물질적 성취보다 정신적 질량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시대적 통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 특히 활동기라는 시대적 전환과 홍익인간이라는 성장의 목표를 떠올려 볼 때요.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작더라도 타인이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당신이 맺고 있는 소중하거나 혹은 힘들었던 인연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